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은 모더니즘 편입 문법 4강 파트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복습을 먼저 하고 키워드 맵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명사 구 배웠었어요. 그쵸? 그럼 명사구도 정리해야죠. 명사구는 뭐가 중심이 되는? 명사가 중심이 되는 덩어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서 수식하는 품사 두 가지. 한정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치, 수식어. 요렇게 두 가지 올 수 있었어요. 그쵸? 한정사 종류 네 가지. 첫 번째, 관사, 지시사, 소유격, 수량어. 관사의 종류 세 가지.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그쵸? 그 다음에 지시사. this, that, these, those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 I, my, me, mine 할 때 몇 번째? 두 번째. 그쵸? 그 다음에 수량어. 셀 수 있고 없고 둘 다 쓸 수 있는 거. or, most, a lot of, lots of, plenty of, some, any까지. 그쵸? 셀 수 있는 거에만 쓸 수 있는 거. A great number of, a number of, many, several, a few, few. 그쵸? 셀 수 없는 거에 쓸 수 있는 거. A great deal of, many 짝꿍, much, a little, little. 그쵸?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거에 단독으로 쓰는 수량어. every, each, either, neither, both까지. 그쵸?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전치 수식어 종류 네 가지. 첫 번째, 명사, 형용사, ing, ed까지. 명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 대명사. 자, 명사는 셀 수 있고 없고 개념이 중요하고 대명사는 뭘 받아오는지를 연결하는 게 나중에 중요하더라 라고 그랬고요. 자, 대명사 종류 세 가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자, 그쵸? 그 다음 다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 우리 두 가지 배웠네요. 첫 번째, 전치 수식 짝꿍, 후치 수식어. 그쵸? 그 다음에 앞에 그쵸? 명사의 내용을 채워주는 동격절. 이렇게 두 가지 배웠는데요. 후치 수식어 먼저 가능한 거 두 가지. 크게 전치사구, 절, 문장. 자, 절의 종류 두 가지 크게.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 관계 대명사절은 누구를 남길 수도 있고 W, H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 삭제하고 그쵸? that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삭제하고 생략관계 사절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그때 나온 형태가 명사 뒤에 바로 누구 붙는 거? 명사 동사. 이렇게 붙으면 우리 수식어구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략관계 사절.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의 변형 형태. which is 삭제한 거. which is 삭제하고 뭐 남죠? 그렇죠. 형용사구 비동사 삭제한 거니까. 그렇죠. 형용사구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압축할 수 있었어요. 줄일 수 있었어요. 줄여주는 장치가 to랑 ing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도 to절. 그 다음에 하나 더 ing절. 근데 ing절에서 누구 삭제가 가능했죠? 빙잉 삭제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빙잉 삭제되고 남은 거 누구죠? ed절.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 ed절이 누구랑 헷갈릴 수 있어서 본동사 ed랑 헷갈릴 수 있어서 걔랑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죠? 본동사 ed는 능동이고 수식어구 ed는 수동이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차이로 구별을 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본동사 수동은 뭐로 쓰니까? 비동사 플러스 ed로 쓰니까. 그래서 중간에 비동사가 끼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수동만 판단하시면 능동은 본동사, 수동은 수식어, ed만 있으면 그쵸?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관계 부사절은 앞에 누구를 꼭 남겨요? WH를 꼭 남겨요. 누구누구 쓸 수 없죠. 얘 삭제하고 that을 쓰거나 생략관계사절 형태를 쓸 수 없어요. 다만 누구는 너무너무 많이 쓰는 time, place, reason, why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쓰니까 뭘 허용하더라? 대절 또는 생략 관계사절의 형태를 허용하더라. 이렇게 정리했었죠. 제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이제 개념을 좀 더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제 배운 개념들 잘 불러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후치수식어 파트가 끝났죠. 그러니까 관계사절의 변형 형태들. 그 다음에 동격절은요, 크게 두 가지. 평서문 붙일 때는 뭘로 붙이죠? 대절. 그쵸?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대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문장을 붙이는 풀 애들을 다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누구랑 구별하려고 그러냐면 지시사 대. 그런 애들이랑 구별하려고. 얘는 접속사 대시예요. 대절로 붙여요. 의문문은 뭘로 붙여요? WH절로 붙여요. 그쵸? 그 다음에 동격절, 대절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은 압축할 수 있었어요. 줄이는 장치 또다시 누구누구? to, ing. 그쵸? 그래서 투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ing절 앞에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 of를 붙여야 된다. of ing절. 물론 저 WH절도 앞에 of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of ing절은 빙행 삭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앞에 전치사 of. 어쨌든 간에 이 품사가 있기 때문에 ing 삭제하고 ed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동으로 쓸 거면 of 빙행 ed. 그러니까 빙행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뭐가 끝났어요? 동격절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 동격절이 사실은 원래 전치수식어였다. 그쵸? 그러니까 전치수식어가 사실은 원래 그 후치수식어, 동격절 얘네들인 거죠. 근데 너무 짧으면 뭐 할 수 있더라? 뒤에 이제 명사 뒤에 붙는 수식어구가 너무 짧으면 앞으로 갈 수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붙은 게 전치수식어의 원리였어서 전치수식어의 ing, ed가 왜 능수동을 판단할 때 누구랑 맞춰야 되는지 뒤에 명사랑 능수동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리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백지복습 하실 때 이렇게 개념을 쭉 키워드별로 그 다음에 키워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거기 밑에 있는 그 개념 원리들까지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자, 그 다음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또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명사구를 끝내고 어디까지 봤냐면 이 명사구가 확장할 수 있는 거. 그 확장 파트들에 대해서 가로 확장, 세로 확장, 가로, 세로 확장까지 봤는데 사실 걔네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걔네 확장 파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개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앞까지.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우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세로 확장을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혹시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반복할 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앞에 좀 복습 열심히 하고 확장까지 올 수 있으면 좋죠. 확장이 하이라이트니까. 자, 그 다음에 이동 분리 파트는 이제 확장 끝나고 이 명사구를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동 분리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또 똑같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명사, 구. 이 덩어리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이동시킬 수 있고 분리 찢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파트도 앞이 정리가 잘 되어야 공부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일단 개념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오늘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너무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체화가 어려워요.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반드시 내가 이거 과제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다. 그럼 아직 뭐가 부족한 거? 앞에 개념이랑 문장 연습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좀 더 많이 해주면 되죠. 해주고 얘가 잘 보일 때까지 시도해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개념 학습은 해봅시다. 일단 요거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해요. 주어가 긴 걸 싫어해서 주어가 너무 길면 항상 뒤로 이동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동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볼까요? An unlimited amount of solar energy that is useful to the industr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is가 빠졌네요. 여러분 마지막에 is가 빠졌어요. is 더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an unlimited amount of solar energy에서 unlimited amount 명사죠. 제한되지 않은 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명사 뒤에 누구 붙으면? 전치사 붙으면 뭐에서 끝나야 돼요? 명사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명사 뒤에 누가 붙었죠?
다시 대시 붙었으면 대신 또다시 누구를 수식? 명사를 수식하죠. 자, 근데 that 하고 뒤에 주어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갭 들려있으면 관계사절이죠. 근데 뭐 관계사절이라 해봤자 그냥 해석 뭐라고 하면 돼요? 는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는. That is. 자, 그러면 이제 주어. 갭 들려있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동사 다 나와야 되죠. is useful까지 한 덩어리 맞나요? 자, 유용해요. 근데 어디에 유용한 건지까지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덩어리 닫지 않고 누구까지?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같이 갈게요. 그렇죠. 그러면 to the industry라고 하게 되면 산업에가 되겠죠. 산업에 유용한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끝에 뭐로 끝나요? 그런 양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동사를 기다리기가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동사가 나와야 문장의 구조가 예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듣고 있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 너무 말 길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얘를 뒤로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를 뒤에 보내면 이런 형태가 돼요. is 동사죠. 여기 끝에 있던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is an unlimited amount of solar energy that is useful to the industry. 이렇게 주어가 뒤로 간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누구랑 헷갈리냐면 의문문의 어순이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직접 의문문.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의문문 있잖아요. 걔가 항상 동사로 시작하는데 얘가 지금 비동사로 시작해버리죠. 그럼 의문문이랑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that을 갖고 와요. there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there is,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이다, 있다 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빈 깡통에 there를 가지고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there is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누구다? there이 아니라 is 뒤에 있는 명사구. 얘가 진짜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법 문제 같은 데서 얘 수일치를 맞출 때 얘 누구랑 맞춰요? 뒤에 있는 명사랑 맞추셔야 돼요. 왜? 얘가 진짜 주어니까. 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There is 그냥 있다. 뭐가 있다? 주어 나와야 되죠. 걔가 뒤에 나온 거예요. 뭐가 있다? An unlimited amount. 제한된 양이 있다. 뭐에 제한된? Of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에. 근데 그 에너지는 that is useful to the industry. 산업에 유용한. 그런 제한된 양이 있더라. 요렇게. 정리될까요? 그래서 요렇게 there is 있다. 주어 놔야 되는데 an unlimited amount of solar energy that is useful to the industry 까지 수식어구로 조금 더 길게 확장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정리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면 뒤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주어를 뒤로 이동시켰는데 방금은 누구만 남았어요? 비동사만 남았죠. 근데 이번엔 비동사 말고 비동사 뒤에 다른 애들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볼게요. 자, 일단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planes. 자, 명사예요. planes는 우리 여러분 플레인을 가장 많이 만나는 거는 맛 고를 때 플레인 맛 선택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냥 기본 맛이죠. 그냥 아무 그런 거 없는. 그래서 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평야, 평지, 즉 평평한, 그래서 맛이 평평하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기본적인 맛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lace 명사로 쓰면 평야, 이 평지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러면 평야가 있는데 자,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자, spreading out이니까 ing 나왔네요. 명사 뒤에. 그럼 얘 뭐 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spreading out 쫙 펼쳐져 있어요. 쫙 펼쳐져 있는데 wider, 엄청 더 넓게 펼쳐져 있어요. 뭐보다? Than the Serengeti in Tanzania. 그러면 이렇게 than the Serengeti in Tanzania까지 해가지고 부사구로. 근데 아직 문장 의미 안 끝났죠. 그러니까 평야가 있는데 엄청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더 넓게. 뭐보다 더 넓게?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보다 더 넓게. 정리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가 끝났냐면 명사의 수식어구가 끝났죠. 와, 주어 너무 길어요. 그쵸? 그게 or이니까 여러분 동사 수일치. 얘가 복수여서 or에 맞춰줬죠. 그래서 수일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어랑 동사 잘 찾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are buried. 이렇게 파묻혀 있대요. 이 평야가.
파묻혀 있어요. 어디 아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Beneath the deep sea. 엄청 깊은 바다 아래에 이렇게 파묻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와, 주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주어를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뒤로 이번에 똑같이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All buried beneath the deep sea, plains spreading out wider than the Serengeti in Tanzania. 이렇게 된 거예요. 봤더니 또 다시 비동사부터 시작하죠. 근데 또 뭐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의문문이랑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대어를 남길까 하고 보면 대어를 남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all buried beneath the deep sea, plains 이렇게 했을 때 얘 나오면 뒤에 주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나왔을 때 누가 주어구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어를 남기지 않고 비동사 뒤에 이렇게 어떤 다른 애들이 남아있는 경우 있죠. 주어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애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얘랑 서로 순서를 바꿔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 Buried beneath the deep sea or 이렇게 돼요. 이런 순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도치됐다 그러죠.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buried beneath the deep sea or plains spreading out wider than the Serengeti in Tanzania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건 제가 과정을 보여드린 것뿐이고 이런 문장 안 만나고 마지막 문장만 만나겠죠. 왜냐면 영어는 어차피 주어 긴 거 싫어하니까 다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 형태로 된 걸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도치된 건지 알아볼 수 있냐. 문장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한다? 주어로 시작하는데 주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 명사로 시작 안 하죠. 그럼 명사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buried 이렇게 나오면 아, 도치됐나 보다. ed 나오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ed부터 시작하면 도치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동사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uried beneath the deep sea. or은 원래 누구 거냐면 저기 buried 거니까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뭐라고 하면 돼요? 묻혀있다. 어디 아래에? 깊은 바다 아래에. 그럼 우리는 무슨 정보 기다려요? 뭐? 가. 기다리죠. 그럼 그게 뒤에 바로 plains 나오는 거예요. 평야가. 어떤 평야가 묻혀있대요? spreading out. 엄청 이렇게. 그 평야가 되게 엄청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wider 되게 넓대요. 뭐보다 넓어요? than the Serengeti in Tanzania. 이 문장 다 딱 해석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한국어 문장도 한국어를 막 하나 부르면서 기억하지 않거든요. 영어도 사실 이렇게 읽고 나서 나중에 뭐만 남으면 되냐면 엄청 긴 평야가 뭔가 바다 아래 묻혀있는 그 이미지 있죠, 그림. 그 정도 남고 그런 평야가 있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씩 이렇게 덩어리 잡고 아, 문장 제일 앞에 명사가 아닌 다른 애들로 시작하면 뭐가 된 거구나? 도치된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의미 생각하면서 묻혀있다 그러면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뭐? 가? 묻혀있다는 건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면 알아볼 수 있고. 요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만 이런 문장 형태 많이 만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문장들이에요. 왜냐면 얘는 좀 자주 만나요. 이렇게 도치된 형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밑에서 써놨죠. 문장은 원래 누구부터 시작하는데? 명사. 주어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면 뭐 된 거다? 도치된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도 여기 이런 거 수일치 누구랑 수일치 시킬지 물어볼 때 얘 진짜 주어는 누구니까 뒤에 plains니까 얘랑 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건 주어의 이동 개념을 배웠어요. 자, 이번엔 뭐냐면 목적어 이동이에요. 자, 주어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적어도 명사죠. 지금 영어는 명사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너무 길면 뭐 할 수 있어요? 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볼게요. 자, 보면 The teacher's eyes communicate her respect for his good attitude to her students. 자, 지금은 제가 요렇게 볼드 처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네가 덩어리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to her students의 행방이 약간 묘연해요. 얘 도대체 누굴 수식하는 건가? 의미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눈이 communicate, 전달한다죠. 뭘 전달하냐면 her respect for his good attitude.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존중을 전달하는 거죠. 그 학생의 아주 좋은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누구한테? 당연히 그녀의 학생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학생에게라는 이 정보는 누구를 수식해야 돼요? 그녀의 학생에게 태도예요. 그녀의 학생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기 그녀의 학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녀의 학생에게 전달하는 거죠. 사실 얘는 동사 수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왜? 누가 길어가지고? 목적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communicating 얘 거인 게 너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뭘 했다? 목적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The teacher's eyes communicate 이렇게 갑자기 to her students.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선생님의 눈이 전달한다가 동사죠. 전달한다라고 하면 무슨 정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뭐를 전달하는지. 근데 뭐를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그녀의 학생에게가 나오죠.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니까? 뒤로 간 거니까. 그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주어 동사에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를 생각하시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목적어 명사가 안 나오니까 아 뒤로 갔구나 기다리셨다가 그녀의 학생에게 뭘 전달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Her respect. 그녀의 어떤 존중을 전달한다. For his good attitude. 그 학생의 좋은 태도에 대해서. 그쵸? 정리될까요? 요렇게 목적어가 이동할 수 있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문장보다는 이런 문장 형태를 만나게 되는데 항상 뭘 기다리는 자세? 문장의 시작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고 주어 동사의 의미로 인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면 그거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면 놓치지 않도록. 이걸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읽다가 해석은 했는데 이 의미 관계가 모호해져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 연습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동 개념은 크게 어렵진 않죠? 좀 더 까다로운 건 분리예요. 자, 분리는 그러면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죠. 분리, 찢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사 구에서 명사가 길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전치 수식 때문이 아니고 후치 수식 때문이죠. 뒤에서 수식하는 애들 때문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후치 수식어든 동격절이든. 근데 뒤에서 수식하는 애가 길어지는데 수식어구랑 명사를 쪼갤 수도 있겠죠. 그게 분리거든요. 자, 보면은 자, 여기 문장을 바로 볼게요. The time, 명사예요. 명사 뒤에 WH, 뭐죠? 수식어구, 그쵸? 관계 부사절일 텐데 어쨌든 요렇게 수식어구예요. 그럼 WH 나오니까 뭐 나와요? 뒤에 문장 쫙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시간, 시대는 시대인데 어느 시대? When we will be content. 자, 우리가 만족할. 그쵸? 뭐에 만족하는지. With a stranger's little smile. 이면 낯선 사람의 그 얇은 미소. 약간의 그런 미소. 요거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쵸? 항상 WH는 고민하지 마시고 는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뭐 할 것이다? 드디어 주어 끝났으니까 누구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동사 may come 올 것이다.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썼을 때 어때요,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길죠. 영어는 다시 주어가 너무 긴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엔 뒤로 보낼 건데 자, 아까는 우리가 통으로 이동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엔 찢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the time이라는 명사를 저는 중요한 키워드로 먼저 딱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시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시대가 있다는 건 앞에 두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수식어구만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가 자 주어 왔어요. 근데 may come 뭐죠? 동사죠. 근데 여러분들은 뒤에 보고 이게 문법적으로도 뒤에가 뭐가 붙었긴 했는데 의미적으로도 뒤에를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면 궁금하셔야 돼요. 무슨 시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의미적으로 와야 되는 정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수업 마칠게요. 막 갑자기 이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아니 무슨 시대가 온다는 건지 말은 해주고 끝내야죠. 그쵸?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뒤에 이거 나오는 게 타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시작부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시대가 올 것이다 했을 때 정보가 부족해요. 무슨 시대? 이렇게. 근데 심지어 관계 부사는 힌트도 줘요. 나 시간과 관련된 명사 설명한다? 이렇게. 그쵸? 시간과 관련된 명사 설명할 거야.
라고 사실 이렇게 힌트 주는 거거든요. WH로 써져 있으면 사실 고마운 거예요. 바로 누구 건지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자,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다라는 건 앞에 애가 온 거니까 뒤에 목적어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요. 형식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러면 안 오는데 뒤에 뭔가가 나왔죠. 그럼 얘 누구 거? 주어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이 다 끝났는데 무언가 다른 게 나오면 누구 거일 수 있다? 앞에 주어 거일 수 있다. 이런 감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시대가 올 것이다 했을 때 when, 주어 건가 보다. 자, 그럼 무슨 시대? When we will be content with a stranger's little smile. 우리가 만족하게 돼. 낯선 사람의 그런 약간의 미소만으로도. 여기까지 정리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개념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하는 연습?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예상하는 이런 연습이야. 그래서 결론은 우린 위에 같은 문장 안 만나요. 주어가 이렇게 길게 안 써요. 다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분리시켜서 써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동 분리된 형태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어 분리했으면 이제 뭐 배울까요? 항상 세트로. 목적어 분리도 해야 되겠죠. 자, 목적어도 분리가 되거든요. 볼게요. I have encountered. 나는 만났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뒤에 뭐 와야 돼요? 뭘 만났는지 목적어 와야 되죠. 그래서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왔어요. 근데 nothing은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어떤 거 만났어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그 어떤 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부정대명사는 항상 뒤에 수식어구가 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nothing 뒤에 that 나오는 게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nothing 부정어니까 어떤 것도 만난 적 없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럼 어떤 거? 하면 이제 대절 수식어구죠. 자, 어떤 거냐면 that. 자, 여기는 주어 자리 갭 뚫려 있고 관계사절이죠. That dilutes my trust and respect. 나의 믿음과 어떤 존경심을 dilute라고 하게 되면 weaken이랑 비슷해요. 약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나의 믿음과 존경심을 약하게 만드는, 즉 떨어뜨리는 무언가를 이해해요. 누구에 대한 존경심? For my mother.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안 되겠죠. 덩어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 엄마에 대한, 나의 엄마에 대한 어떤 나의 믿음과 존중, 그쵸? 존경심, 그런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이에요. 근데 뒤에가 in this lifetime, 이번 생애예요.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난 적 없다예요? 이번 생애에 있는 나의 엄마예요? 이번 생애에 만난 적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동사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의미가 너무 모호해요.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길게 안 쓰고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내가 키워드를 먼저 던지고 싶어서 nothing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구 in this lifetime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를 맨 뒤로 보내버리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분리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써요.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I have encountered. 나는 만났다. nothing. 어떤 건데 부정어니까 어떤 것도 만난 적 없다가 돼요. 자, 근데 어떤 것도 만난 적 없다 하면 제가 의미적으로 누구 기다리라고요? 어떤 거?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만난 적 없다. 어떤 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뒤에 in this lifetime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얘 누구 거예요? 아직 nothing 수식하는 거 아니고 동사구에 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도 동사에 연결인 거죠. 어떤 것도 만난 적 없다. 근데 어디에서 만난 적 없다? 이번 생에서 만난 적 없는 거예요. 뭐를? 드디어 나왔죠. that. 이걸 그러니까 lifetime에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이게 lifetime에 붙이지 않아요? nothing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대신 나왔을 때 얘를 lifetime에 연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That dilutes my trust and respect for my mother 이라고 하면 나의 엄마에 대한 나의 어떤 믿음과 존경심을 약하게 만드는 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언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사실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앞에 nothing 나왔으니까 정보 부족해.
뒤에 정보 나와야 돼 라고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꾸며주는 말이 라이프타임이 아니라 nothing이겠다 라는 것도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처음에 느려도 괜찮고 하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자꾸 앞에서부터 뒤를 예측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야 문장의 내용이 뒤에 뭐 나올지 알고 독해 글에서도 계속 뒤에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 연결하면서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확도도 정확도인데 글 빨리 읽고 싶잖아요.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요.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내 예상과 맞아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내 문장을 읽었을 때 내가 이제 뒤에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잖아요.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글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배울 건데 그걸 잘 하시려면 문장에서부터 자꾸 뒤를 예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정보가 나와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분리의 개념까지 끝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동과 분리의 개념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A moment, 품사, 명사죠. 근데 when 하면 순간인데 when, 시간과 관련된 WH 붙었으니까 관계 부사절로 수식하고 있는 중. 그럼 WH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온다? 문장 나온다. 그쵸? 그럼 when you are not bathing in love까지는 한 번에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가기 어려우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 동사. 그쵸? 근데 당신이 여러분들이 are not bathing. bath는 목욕하는 거죠. 그러면 bath in love라고 하는 건 약간 비유적인 표현. 사랑에 푹 이렇게 담궈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사랑에 푹 빠진이 되겠죠. 근데 not이니까 사랑에 푹 빠지지 않는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랑에 푹 빠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is not at home or at school 이라고 돼 있어요. 집이나 학교가 아닐 것이다. 집에서나 학교에서가 아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의 사실 의미적으로는 그 사랑에 빠져있지 않은 순간이 집이나 학교가 아니다. 부정어가 2번 들어갔네요.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 있을 땐 항상 사랑에 빠져있다. 아마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이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장인데 그거 이제 의미적인 거고 자, 이렇게 형태적인 걸 봤을 때 주어가 지금 어때요?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긴 거는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동을 시키는데 앞에가 비동사가 남네요. 그래서 비동사가 남아가지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대열을 남겨봤어요. There is not a moment 이렇게. 그러면 there is not a moment 하고 이렇게 주어가 뒤로 온 거예요. There is not a moment when you are not thinking thinking이 아니고 문장이 바뀌었네요. Bathing in love. 수정 전 문장입니다. 자, when you are not bathing in love at home or at school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there is not a moment when you are not bathing in love at home or at school 이 문장에서 또다시 이동을 시켰지만 그쵸? 이동을 시켰지만 뒤에 이 수식어구가 어때요? 원래 누구 건데? 얘 동사 거죠. 여기. 집에서나 학교에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동사 수식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뒤에 이렇게 떨렁 남았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를 수식하는 건지 동사를 수식하는 건지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할 수 있더라? 분리를 시킬 수 있더라. 그럼 분리를 한번 해보면 There is not a moment. 이런 순간이 없다. 근데 여러분 순간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정보 기다려야 돼요? 무슨 순간? 그쵸? 기다릴 수 있죠. 무슨 순간? 했는데 그 순간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럼 아직 더 기다려요.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런 순간이 없대요. 자, 그럼 어떤 순간 드디어 나왔죠? When 이렇게. 자, 그럼 이때 when은 모먼트를 수식하는 거죠. 어떤 순간이냐면 when you are not bathing in love. 자, 똑같은 걸로 이렇게. When you are not bathing in love. 당신이 사랑에 빠져있지 않은 그런 순간은 여기까지 정리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주어가
너무 긴 걸 싫어해서 뒤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보냈는데 수식어구 관계가 애매하면 얘를 다시 분리시킬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장의 형태는 안 만나실 거고 아래 문장의 형태만 만나실 거예요. 다 변형이 완료된. 머리 긴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요 최종적인 문장을 결국은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해석하실 때 뭘 해야 이 구조를 잘 볼 수 있다고요? 앞에서 의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순간이 없다 했을 때 항상 기다려야 돼요. 뭐 나올 때까지? 무슨 순간인지 설명해 줄 때까지. 그쵸? 그거를 항상 독해서 잘 하셔야 문장 구조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동 분리 파트는 끝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자, 개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파트 이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개념 하나 이렇게 배우시면 워크북 문장 연습 한두 개씩만이라도 바로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 한번 정리 쫙 하시고 한두 개라도 예문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다음 파트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